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자세히 들어봅니다. 오늘도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틀 뒤면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네. 2주간 토요일마다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좀 열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과 민노총 원팀 판사 겁박 무력 시위다. 네. 예. 근데 뭐 이걸로 겁박이 되긴 됩니까? 만약에 이게 통한다면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완벽한 자신을 위한 사당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국회 운영도 이재명을 위한 예산과 법안을 마구마구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검찰 예산은 500억 가까이 깎았고요. 예. 법원 예산은 법원에서 올려달라는 무슨 로비 하지도 않았을 텐데 올려주고 200억 이상 올려주고 이거 가지고 뭐 자기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거는 아니 그냥 삼척 동자도 다 알 정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외압을 가해서 뭘 한다? 그리고 당일날 15일이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예, 친명계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예, 친명계 외곽 조직이죠. 예. 서초동 그 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이 모여서 무죄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 네. 이게 노골적인 판사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어제요. 저도 그거를 어디서 입수를 했어요.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 문자를 봤더니요. 지방에서 다 와라. 비행기 값, 고속버스 값 다 대주겠다. 중앙에서 다 대주겠다. 무슨 돈이 있죠? 그 당비도 아닐 텐데요. 예. 더민주 혁신회의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값까지 다 대주면서 5천 명을 끌어모으겠다고 하죠. 그 끌어모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건가요? 할 수 있는 행위인가요? 그게 뭐 물론 선거철은 아닙니다. 예, 뭐 선거에 동원되는 게 아니고 집회 시위에 동원되는 거라서 그게 저는 만약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상경하게 될 경우에는 그 뭐 수억 원대의 돈이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 네. 돈의 출처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예. 특히 또 이제 선거가 금요일에 있다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과 뭐 다음 주 토요일에도 계속해서 집회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 목요일인 내일은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상당수 서울 시내 대학교에서 논술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사실 서울 시내에서 주말이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차가 막히고 막 진입로가 막 그렇죠. 막혀 있고 이러면 엄청나게 좀 원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 있는 서울서재대학교 11군데에서 논술고사가 있고요. 예. 다음 주 토요일도 11개 학교 또 논술고사가 있는데 특히 도심의 주요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수험생들에게 엄청난 그 민폐를 끼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런 게 안중에 있겠습니까? 수험생들의 어떤 편이라든가 이거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게 이제 사당화를 넘어서 이 나라까지도 이재명을 위한 어떤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요번에 이런 식의 겁박, 뭐 그다음에 법원 예산 올려주고 판사는 겁박하고 이런 식의 강원 압박 전술 아닙니까? 예. 이걸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만약에 판결을 얻어낸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뭐 이재명 왕국 정도 되는 거죠. 예.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다 참석하는 뭐 그리고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다 참석하는 사법방해 저지 특위 회의를 열었던데 여기서 좀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걸 좀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뭐 특별히 이제 추진한다기보다는 네. 이재명 그 대표 측의 그러한 의도, 그러한 판사 겁박 행위에 대해서 예, 그 규탄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여론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판부가 네. 그런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정말 법리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는가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물론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다 보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고 법안 통과가 잘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뭐 어제 주진우 의원 얘기로는 뭐 사법방해죄도 좀 네. 우리가 발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 경우에는 민주당이 뱉어내야 되는 돈이 400억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조치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법적으로 해놔야 된다 이런 네.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당의 주진우 의원이 그걸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예. 공직선거법은 이제 633인데 벌써 이게 이재명 대표 이게 재작년 9월에 기소가 된 건데 보니까 799일 만에 2년 2개월 만에 1심 6개월 만에 이루어져야 될 1심 선고가 지금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은 그 434억 원 국고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뭐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434억 4억 원. 원이요. 민주당 당사를 민주당 당사가 팔아도 지금 뭐 시세로 300억 원 좀 이상 된다니까요. 예. 그거 뭐 정리하면 어느 정도 메꿔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 릴레이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100만 명의 염원을 좀 저버린 재판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불복의 수단으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야말로 인민재판 하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 100만 명의 다중의 위력 정말 100만 명인지 그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렇죠. 허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근데 이런 다중의 위력을 가지고 그 재판부에 압박을 가한다는 건 인간 이들의 행위가요. 법치 파괴 행위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문명국이어야 되는데 문명국은 법치국가여야지 문명국 아닙니까? 예. 다시 야만의 시대로 돌리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요. 법사위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하면서 법원 예산은 200억 정도 증액을 네. 하고 법무부 소관 예산은 좀 줄이고 특히 네.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 좀 삭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조금 여당과 논의도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정말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 법사위 예결 소위에서 이제 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그 소위원장을 맡아서 예. 이거 이렇게 이제 강행 처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예결위에도 사부임을 해갖고 장경태 의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 검찰 예산 삭감 뭐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찰의 뭐 기획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지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랬던 검수완박인데 검수완박을 예산을 쥐어짜 가지고 예산을 틀어 막아 갖고 예. 검수완박의 효과를 보려는 뭐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지금 또 의석수 상태로 봤을 때. 예, 근데 뭐 소수 당이라고 할지라도요. 예산이 통과될 때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예산안이 주로는 그 법정 시한도 있고 12월 2일 또 여야 간에 그 뭐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요번 금요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본인들에게 만족한 결과가 나오면 타협의 여지가 있을 거고요. 안 그러면은 타협의 여지가 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근데 민주당이 만족할 만한 결과랄 게 있을까요? 무죄가 아닌 이상? 근데 구형량을 그러니까 봤을 벌금 때 100만 원 미만이죠. 벌금 100만 원 미만. 미만만 되면 되죠. 그러니까 뭐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네. 않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심 선고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또 다시 이슈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노리는 게 국민의힘의 분열을 좀 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검법 그동안 독소조항에 대해서 전혀 수정 없이 냈었는데 이번에는 그 수사 대상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그리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이제 공천 문제 이런 걸로 좁혀서 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아무 뭐 영향이 없어요? 14개를 뭐 2개인가 3개로 줄였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그 명태균 씨 의혹을 특검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천 개입 공천 개입 뭐 하다 보면은 이게 당사가 다 털릴 수가 있어요. 압수수색. 이게
명 씨가 개입했다는 게 뭐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재보궐선거 있고 총선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뭐 의원들이 막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정말 그 이쪽을 그 동요시키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다음에 또 저희 당에 특검에 대한 일관적 논리가 있잖아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일단락이 됐는데 뭔가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 국민적 의혹이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됐다. 그럴 때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갖고 특별검사 이거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게 저희 당의 일관된 원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명태균 수사 지금 한창 진행 중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내일 모레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한창 내일 있어요. 내일. 내일입니까? 네. 예. 한창 진행 중인데 이거를 특검을 하자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 그 얘기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제3자 추천안을 넣기는 넣는데 거기에 비토권을 또 넣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또 얘기를 들어보면 비토권까지 넣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민주당도 어떻게든 이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비토권은 없앴대요? 비토권에 대해서는 또 안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입장 같은데 여튼 신지호 총장 얘기 들어보면 그 공천 개입 문제가 들어가 있는 한 별로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탈 조짐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일 의총을 열어서 저희 당에서 아마 특별감찰관에 대한 뭐 당론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입장도 못 정했잖아요. 예. 근데 특별감찰관은 이건 필수예요. 필수. 특별검사는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대학에 다녀도 필수 과목이 있고 저기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네. 예, 필수 과목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선택 과목을 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이걸 정말 우리 당을 동요시키려면요,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은 받고 필수 과목이니까. 그 다음에 특검에 있어서도 아까 제가 지적한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한다면 정말 우리 당으로서 그 대응 논리, 반박 논리가 상당히 좀 궁색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검찰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내일 의원총회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원래 특별감찰관 문제를 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가 좀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네. 그래서 내일 의총에서도 좀 어떤 모습일까가 궁금하긴 합니다. 좀 조율이 물밑에서 좀 된 상황인 건가요? 뭐 상당히 뭐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목요일 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후 또 각종 보도가 있었잖아요. 또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를 북한인권재단 야당목 이사 추천하고 연계하지 않겠다. 또 채널A가 또 그날 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산에서 그건 잘못 알려졌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없죠.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다들 그 기존에 이제 북한인권재단과 연계를 푸는 것으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쟁점 사항이 없어진 거죠. 쟁점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특감이요, 이게 굉장히 꽃놀이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저희 당에서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했는데 민주당에게 자 같이 해갖고 국회에서 3명 추천해가지고 용산으로 보냅시다.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밟잖아요. 네. 그러면 당분간 특감 정국이 됩니다. 뭐 추천을 어떻게 할 그렇죠. 것이냐부터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 또 국회에서 3명 추천해서 보내면은 대통령께서는 그 3명 중에 누구를 뭐 할 것인지, 특별감찰관이 아무개로 된다면 그 아무개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무슨 뭐 과제는 뭐가 될 거지, 뭐 이렇게 한 일정 정도 특감 정국으로 가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걸 안 받잖아요. 그럼 아까 그 논리예요. 필수 과목도 안 하려는 사람도 무슨 선택 과목, 특감도 안 받으면서 특검하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면 저희 당의 그 특검법 방어 전선이 훨씬 탄탄해지고 공고해지네요. 민주당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궁색해져요. 그런 점에서 특별감찰관은 저는 꽃놀이패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의 단일 대우를 강화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내일 의원총회에서도 뭐 그때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표결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긴 나오되
좀 특별감찰관을 빠르게 여야 협상에서 추천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그게 특감을 그렇게 하는 게 민주당의 저 특검법 공세를 교란시키는 효과가 있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뭐 수정도 하겠다 하는 것 같고 민주당도 좀 다급하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좀 특별 그런 게 감찰관 이 필수 과목에 대한 그 입장부터 먼저 정하고 뭘 해야 되는데 네.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조금 엉성해요 민주당이. 예. 일단 박주민 의원 나오시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전략이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언급했던 거다 보니까 네. 이거를 수용하라 이런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대표가 지금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보면 뭐 대통령을 향해서는 메시지가 좀 우호적으로 계속 나오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메시지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 부부 집사냐 뭐 이런 비판까지 좀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아니 그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뭔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국정을 변화와 쇄신으로 이끌어 가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윤한 갈등의 반사 이득을 취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거를 은근히 좀 예. 독려했죠 한동훈 그렇죠. 대표에게. 그 윤한 관계가 갈등을 넘어서 아예 파산 이렇게 되기를 희망했던 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야 자신들이 뭐 그 어부지리도 없고 반사이득 없고 뭐 이럴 거라고 봤는데 그 기대가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짜증 내는 거죠.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부부의 집사냐. 그러면 민주당의 그 170 몇 명 국회의원들은 뭐 이재명의 쫄개입니까? 예. 아버지라고 예. 했던 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예. 저도 근데 궁금하긴 한 게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뭐 평가를 좀 아끼고 하면서 좀 윤한 갈등이 봉합 국면 뭐 그런 수순으로 들어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는 걸까라는 궁금증은 좀 들더라고요. 원래는 예. 그 우호적인 차별화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우호적 차별화를 시도를 했는데 예. 그 노선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시한 변화와 쇄신이라고 하는 그 노선에 그 열차에 대통령도 이제 탑승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뭐 특별감찰관 문제일 수도 있는 있고, 거고. 뭐 김 여사 저 활동 중단 네, 문제. 일단 뭐 이번에 순방에 같이 가지 예. 않기로 했고. 그다음에 뭐 저 일부 문제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 인사들 예. 지금 정리되고 있고요. 예. 알아서 좀 정리를 하는 분위기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예. 뭐 하여간 상당 부분이 또 이제 순방 후에 갔다 와서 또 인사 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레드 파일에 들고 가셨던 뭐 네.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네. 하여튼 요구 사항이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네. 대표는 앞으로도 좀 이런 스탠스로 갈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국정 하반기 중점 과제로 그 양극화 해소를 예. 걸었잖아요. 네. 내걸었잖아요. 예.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간 주장해왔던 격차 해소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정책 코드도 이제 맞아가고. 둘의 케미가 이제 좀 예, 그렇죠. 케미 좀 좋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 예. 예. 그걸 많이 바라실 것 같아요.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명태균 씨가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제시한 이제 영장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치 자금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대가성을 좀 입증하고 하다 보면 이게 대통령 부부에게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글쎄 뭐 여당이라고 그 실체를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저희들이. 예. 예. 그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실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조금 한 가지 좀 걸리는 거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뭐 500만 원을 현금을 줬다 하는 얘기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차비 명목이었다 이런 예. 거죠. 근데 이제 교통비 명목인데 그럼 예. 교통비가 500만 원이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너무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요. 비행기 값보다
것보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그 여론조사 한 거에 대한 뭐 보답성 그 현금이었나 뭐 이런 등등 예. 몇 가지 좀 쟁점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이 더 안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창원지검이 굉장히 세게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현금 500만 원 준 것까지도 다 찾아내고 그 돈의 성격을 규명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뭐 수사가 뭐 좀 이렇게 그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하자고 그러니까 더 안 맥히는 거죠. 검찰이 뭐 여러 가지 수사를 많이 하면서 정치인 인맥을 좀 확인하는데도 수사에 상당 부분을 좀 할애한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명 씨랑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조사를 할 걸로 보이던데 이 두 사람은 진짜 어떻게 좀 연결이 됐을까요? 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요, 저 명태균 씨가 미래한국 연구소에 쓰던 그 뭐 컴퓨터가 이게 포렌식이 되면서 거기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의 어떤 카톡 대화 같은 것들이 복원이 됐다 그래요. 예. 근데 2021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로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네. 나서 이제 그 4월 7일 그 끝나고 나서 6월 11일인가요?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당 대표가 되죠. 예. 30대 당 대표가. 네. 근데 그때 그 좀 역할을 본인이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뭐 전당대회 때 본인이 역할했다라고 하고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큰 도움을 줬다. 예. 또 그때 뭐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주문을 받고 그걸 자기가 나름대로 해결을 했다. 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뭐 당사자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예. 어쨌든 명태균 씨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그때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또 자기가 엄청난 도움을 줬다. 뭐 여론조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아마 뭐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과정까지 좀 나올 수 네. 있겠네요. 2021년에 있었던 일까지도. 알겠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